자, 이제 저희가 그 내용물을 가지고 조금 채워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좀 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써볼 건데요. 이제 부트스트랩도 적용을 시켜서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HTML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부트스트랩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t.jsp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list.jsp. 그 h1 태그는 그냥 내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되실 것 같으시고, 제목입니다. 이렇게 잘 안 쓰죠? 내용이. 그 보통의 경우는 게시판에다가는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보통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테이블 태그를 쓰시는 거죠. 써서 사용하시는 거고, 그 한 줄로 한 줄에 해당되는 게 이제 tr 태그다. 그래서 tr을 이렇게 붙이세요. tr의 끝이 이제 이렇게 슬래시 tr이다. 이게 한 줄인데요. 한 줄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맨 위에다가는 이제 제목을 씁니다. 그러니까 th 제목에 해당되는 th를 쓰시고, 자, 글번호 집어넣을 거고요. 글번호라고 안 하고 그냥 번호라고 잘 하시던데, 번호.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번호, 그 다음에 제목을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 걸로 제목. 그 다음에 작성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작성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조회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이제 지난번에 자바 할 때 이런 거 하려는 꺼내가지고 오는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오는 걸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온 다음에 요거 지금 요 타이틀은 이렇게 찍고 요 제목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 찍고 뭐 이렇게 찍는 걸로 작성을 할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꺼내온 거랑 이거랑 잘 연결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렇게 보이지만 얘가 자바예요. 자바다 보니까 꺼내오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화면에 보여주는 뭐 보드 프린트 대신에 JSP를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 보시는 JSP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제목줄 끝났고요. 그 다음 또 한 줄 데이터가 있는 만큼 데이터 한 2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tr 해가지고 쓰시고 슬래시 tr 써주시고, tr 안에다가 탭키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니까 td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 태그 td 태그 안에다가 번호는 뭐 10번으로 쓰고 10번입니다. 자, 제목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개 쓰시고, 제목은 이제 외표준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십니다. 외표준이란 이러면서 정리를 했다. 물음표 3개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고, 작성자는 이용환 제가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은 2021년 1월 27일 날 작성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조회수는 한 20번 조회했다고 이제 치겠습니다. 됐죠? 이걸 10번씩 해도 똑같이 20번입니다. 조회수 1 증가도 안 되고 데이터 수정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되고, 이걸 이제 하드 코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데이터를 변경한 게 아니라 HTML JSP를 가장한 HTML이죠. 실질적으로 데이터 변동 하나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DB랑 연동해서 데이터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짜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 데이터 줄이 한 줄,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포문 돌려서 반복문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줄 만드시고, 그 10번 밑에가 9번이죠. 디센딩으로 할 거이기 때문에 그 외표준이란이라 그 외표준 쪽도 되지만, 지금 이제 두 번째 배운 게 데이터 입출력이죠. 데이터 입출력 관련 글이라고 관련 글 이렇게 쓰고 1화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번에는 이제 홍길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전이니까 26일 날 작성을 했다고 치고 되시겠죠? 어제 작성했으니까 제 거보다 좀 한 3회 정도, 23회 정도의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보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드의 게시판인데 요거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 대신에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보여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CSS 막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CSS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우스 올라가면 손가락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손가락 표시가 나오면 안 되고 얘는 손가락 표시가 나와야 돼요. 얘는 클릭이 돼야 되고 얘는 클릭이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걸 쓰고 이제 제목입니다는 지웁니다. 제목입니다는 지워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목입니다. 앵커 태그 한 거는 컨트롤 D 눌러서 지웁니다. 지웠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게시판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시게 되고요. 그 쓰기를 테이블 안쪽으로 집어넣을게요. 이거 바깥으로 동그라미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서 테이블 여기 글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테이블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tr 태그라는 게 더 만들고 tr 줄 안에 여기 tr 태그라는 게 더 만드시고 tr 태그를 이렇게 더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tr 사이에 데이터를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헤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d 태그로 만드시면 되겠죠. d 태그로 이렇게 감싸세요. 감싸시면 이거 몇 칸? 위에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인데요. 얘는 몇 칸? 지금 현재 한 칸이에요, 한 칸. 그럼 요게 맞춰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맞춰도 된다. 그러니까 글쓰기 버튼이 이렇게 커지면 둘 중에 하나 크면 큰 것에 맞춰서 그 칸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힙니다. 근데 이거를 다섯 칸으로 만들어 인식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쓰는 게 컬럼 스판입니다. 컬럼 스판 해서 스판 영영 여기까지 지정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몇 개를 전부 다 요 한 칸으로 이렇게 뭉개는 거예요. 다섯 개죠, 다섯 개. 다섯 칸을 이제 한 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주세요. 저장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글쓰기가 이제 tr 태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tr 태그 안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상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시겠죠? 자,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지정을 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부트스트랩을 적용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데이터만 일단 만들어서 잘 보이게 만들어 놨고요. 데이터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디자인으로 뭐 이렇게 중앙 정렬 시키고 뭐 이런 거 시키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을 쓸 건데 부트스트랩을 쓰는 것은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부트스트랩을 쓰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해라. 한번 부트스트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트스트랩 W3스쿨스 에서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3를 하고 저는 호환성이 좀 많은 걸 좋아라 해요. 다 돼야 된다. 좀 느리더라도. 그 다음에 테이블스 클릭하시는 거죠. 첫 번째 테이블 요걸로 쓸 건데요. Try yourself 클릭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이런 코드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그 뷰포트 그 다음에 CSS, JS 요 네 줄을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복사 한 다음에 이제 등록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하는 게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등록한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등록을 한 건데 여기 CDN 방식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와 가지고 델리버리 시켜서 배달시켜서 가져와서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걸 썼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디 태그 안에 컨테이너라고 집어넣으세요. 컨테이너 복사해서 바디 태그 안에다가 여기 있죠? 바디 태그 안에다가 자,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감싸도록 만들어 주세요. 컨테이너 맨 끝에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다가 div인데 div가 디비전 파티션과 동일하다고 이게 분할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만 만들고 이제 새로 고침 저희가 게시판 만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약간 들여쓰기가 되죠. 적당한 위치를 잡아줘요. 아시겠죠? 잡아들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그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테이블에다 테이블 클래스라고 한 게 지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테이블의 클래스 이꼬로 테이블이라고 지정해 주세요. 그래 테이블 태그 안에다가 여기 있죠. 안에다가 클래스 이꼬로 테이블이라고 지정한다. 저장해 주세요.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자 브라우저에 가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야 적당하게 잘 배분돼서 잘 보여지네요. 그럴싸하게 몇 번에 맞춰서 이런 걸 쓴 거죠. 그래서 부트스트랩 썼고요. 글쓰기가 지금 글쓰기도 언더라인이 이렇게 쓰면서 여기 자동으로 링크 부분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부트스트랩 링크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얘 버튼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버튼 그 디폴트 버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버튼 쪽을 찾아가세요. 버튼 앵커 태그죠. 앵커 태그 찾아가시고 얘를 버튼으로 만들 거예요. 클래스 이꼬로 쌍따블 찍고 btn 버튼인데 디폴트 버튼이에요. 버튼 btn 언더바 btn 대시입니다. 디폴트 언더바 아닙니다. 언더바 쓰시면 동작을 안 해요. 모양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새로 고침하세요 쓰시면 이제 이렇게 버튼으로 나오죠. 야 이거 뭐 깔끔하게 만들었고 저희가 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요거 게시판 리스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글쓰기 버튼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글쓰기 버튼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제 그 버튼의 사이즈도 지정할 수 있어요. 사이즈. 부트스트랩에서 그 버튼 있고요. 버튼에 대한 사이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버튼에 대한 사이즈 여기 있죠. 사이즈. 그 기본이 노멀이 이 정도고요. 노멀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럼 스몰을 할 수 있습니다. 스몰로 쓰시면 여기 이제 SM, btn-sm이라고 쓰면 스몰이 됩니다. 얘 좀 큰 것 같아요. 좀 줄여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 개 더 씁니다. 자, btn-sm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면 스몰의 약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뭐 새로 고침하면 글쓰기 버튼이 좀 줄어든 거 보이시죠? 조금 더 적게 그러면 이제 x 스몰 더 적게 하면은 이제 x 스몰 그래서 x 스몰 이렇게 해서 스몰 x 스몰 이렇게 해서 버튼 x 스몰을 쓰시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제일 적게는 스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부트스트랩을 위해서 디자인을 적용한 거예요. 디자인을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이렇게 제목을 클릭하면 글보기로 갔는데 지금 글보기가 없죠. 얘네들을 이제 글보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만들어 사용하는데 제가 선택은 얘 한 개, 두 개, 그 여러 개 이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래스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쓰세요. 자 이제 이렇게 표시까지 다 됐으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변경되는 게 두 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두 개인데요. 이게 데이터가 10개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개, 두 개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클래스를 붙여라. 한 줄에 대해서 붙이니까 tr이 한 줄이죠. tr 한 줄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줄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데이터 부분의 줄입니다. 한 줄이 한 줄을 의미하는 태그가 그 tr 태그죠. tr row 이렇게 해서 row니까 row에다가 클래스를 붙입니다. 클래스 이꼬로 쌍따옴표 찍고요. 얘가 데이터에 해당되는 row입니다. 데이터 row 이렇게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row.
그럼 데이터 로우마다 이렇게 TR에 해당되는 것마다 클래스 이꼬로 데이터 로우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고 이제 데이터가 또 여기서 나오니까 어차피 반복문을 여기를 반복시킬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로우가 계속 생겨요. 데이터가 10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로우가 10개가 생기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10개가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를 CSS에 의해서 클릭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그 묵시적인 암시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스타일을 이용해서 스타일 CSS입니다.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태그의 클래스를 선택할 때는 앞에다 뭐 붙인다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선택할 때는 앞에 점을 붙인다. 점 데이터 로우. 그냥 쓰면 태그. 그 선택을 하실 때 저희가 선택자에서 그냥 이제 지금 선택자 중에서 저희가 그냥 이제 TR 이렇게 쓰면은 TR 태그를 입니다. 얘는 태그가 되고요. 점을 써가지고 TR 이렇게 똑같이 쓰면 얘는 클래스가 됩니다.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샵 쓰시고 TR 이렇게 쓰시면 TR 쓰면 얘는 아이디를 입니다. 아이디. 서로 틀려요. 그래서 그냥 TR로 쓰는 것도 이제 클래스라는 속성에 TR로 집어넣으면 점이라고 쓰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클래스 중에서 점에서 데이터로 오죠. 데이터로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 안에다 CSS를 이렇게 매겨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를 쓰실 때에 이 색깔이 약간 변하면 이게 마우스가 올라와서 색깔이 변하면 클릭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좀 바꿔주시는 게 있고요. 샵 쓰시고 약간 밝은색 DDD FF까지 쓸 수 있는데 DEF D면 상당히 높은 숫자에 해당이 되세요. DDD 이렇게 쓰시고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땡땡 쓰시고요. H5번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읽어서 호버라고도 읽고요. H-호버 또는 호버 이렇게 읽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몇 개 안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게시판에 가셔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 하시고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잘 되네요. 이거. 근데 이제 그 마우스 버튼이 화살표로 돼 있으니까 클릭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표시로 바꿔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경색을 변경한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여기는 배경색을 이제 회색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마우스 커서를 손가락으로 변경해 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커서, 마우스 커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커서에 해당되는 것을 손가락 버스는 가는 것은 포인터. 지금 이쪽에다가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라고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커서 땡땡 포인터라고 지정하면 손가락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DD도 약간 하면 2 정도로 하시면 돼요. 2 정도로 하시면 되고, 자 새로 고침하고 DD도 너무 진하다 하시면 2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상 볼 때에 이렇게 이제 색상이 확 드러나는 것 정도가 이제 DD이기 때문에 DD로 해드린 거고요. 마우스가 손가락으로 바뀐 게 보이시나요? 어디나 전부 다 똑같이, 이 줄 어디나 다 똑같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CSS에 해당되는 호버를 이용해서 저희가 백그라운드라든지 커서 같은 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거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CSS로 스타일은 바뀌었는데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되도록 만들어서 지금 제가 너무 배경색이 진하면은 이게 거슬려서 DDD보다는 숫자가 높은 2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색깔이 너무 진하면 약간 보기가 흉해서 좀 연하게 바꿨습니다.
더 높은 숫자 FFF는 안 준 거죠. 흰색이라서. 그거보다 높은 숫자 줘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작 이렇게 CSS는 이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쁘게는 되는데 동작이 안 돼요. 그냥 클릭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앵커 태그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앵커 태그나 폼 태그의 버튼 태그면 이제 이동이 되겠지만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작을 시키는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짜시고요. 스크립트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동하는 방법 중에서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로케이션을 주면은 이동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 어떤 거를 클릭하면 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 쓰시고요. 그다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써주세요. 그다음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이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그 펑션이라고 쓰시고요. 가로 열고 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인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펑션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를 써주세요. 이게 무슨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쓰세요. 아시겠죠? 써주시고요. 자, 됐으면 이제 그 달러 쓰시고요. 가로 열고 쓴 다음에 쌍따옴표 찍으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니까 점 데이터 로우 이렇게 쓰시고요. 데이터 로우 사용하시고 그 뒤에 가로 열고 가로 사이에 파라미터를 넣은 다음에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이라고 써요. 클릭을 하시면 가로 열고 다시 펑션이라고 써주시고요. 펑션이라고 써주시고 색깔이 변해야 돼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데이터 넘길 때 데이터 나중에 수집해서 넘겨야 되겠지만 저희가 로케이션 이꼬로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리스트에서 글보기로 가는 거죠. 그 한 줄을 클릭하면 글보기로 가야 됩니다. 글보기는 view.jsp입니다. view.jsp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글번호 그냥 강제 세팅할게요. 물음표 넘버 이꼬로 10번 이렇게 해서 넘기시는 거죠. 자, 요게 지금 뭘 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짰어요. 짜가지고 해드렸고 그 위치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했고 얘는 이제 로케이션 객체 로케이션 점 href 에다가 href에 뭘 집어넣었어요? 그 URL을 입력한 거죠. URL을 넣는다. 이 꼴이니까 그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넣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페이지 이동이 생겨요. 그 로케이션이니까 위치에 대한 거고요. 요게 어디에 속하는 브라우저에 속해요. 그래 브라우저의 로케이션의 href 이렇게 쓰면 브라우저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쓰시고요. 먼저 되는지부터 볼게요. 게시판 리스트에 가서 새로 고침 하시고요. 웹표준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뷰에 뭐 이렇게 사용을 해서 view.jsp의 넘버 10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돼요. 자, 저희가 이제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이게 위에 있어요. HTML보다. HTML에 이런 객체들, 데이터로 객체들이 생기기 전에 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실행해 버리면 데이터로를 찾아서 요 밑에 있는 거 셀렉터거든요. 찾아서 클릭이 일어난다면 이걸 실행하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요걸 좀 저장을 해 놓으세요. 라고 이제 시켜 놓는 건데 그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다 보니까 스크립트 부분에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 데이터로를 못 찾게 되고 이벤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 쓰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달러 가로 열고 이거 함수네. 함수 안에다가 실행된 펑션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잠깐 기다려봐. 내가 이제 도큐멘트 전부 다 로딩 되면 요 밑에 있는 이런 도큐멘트들을 이렇게 전부 다 로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이 펑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여기 달러 가로 열고는 jQuery 함수인데요. 이렇게
함수로 이제 여기 달러 가로 열고가 많죠. 이건 jQuery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인데요. 거기 쓰임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디에 포지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리가 되는데 맨 앞에 있는 요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함수가 없으면 그냥 실행이 돼 버려 가지고 바디보다 먼저 실행이 되므로 여기 클래스 데이터 로우 같은 클래스 객체를 찾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약간 기다려봐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실행되지 않고 그 로딩이 다 끝난 다음에 실행이 되도록 만든 거고요. 이런 거를 쓰려고 그러면 jQuery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메타 링크가 CSS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있는 스크립트에 보시면 우리 라이브러리 등록할 때 보시면 jQuery min.js 여기 jQuery 라이브러리입니다. jQuery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로케이션에다가 아까 요게 그 네 번째 이동하는 방법 이동하는 자바스크립트로 로케이션 해가지고 페이지 이동시키는 방법 로케이션에다가 URL을 집어넣으면 페이지가 이동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view.jsp로 이동하세요. 넘버 가져가는데 10번 가져가세요. 10번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스트로 와서 리스트에서 이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글에 해당되는 것을 그 줄에 해당되는 것을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view.jsp 쪽에 넘버 10번을 가져가서 이동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